제12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일 개막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지 알아봅니다. 201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마지막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수능 모의고사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과목별 난이도 분석해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5월 우박으로 사고에 생긴 흠집 탓에 판로를 잃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합을 위한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포항형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올라서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는 제법 덥겠습니다. 어제 26.6도였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30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안동 22.7도에 머물렀지만 2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기온이 6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명절 내내 한낮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 추석 당일에도 맑은 하늘 보이면서 보름달 구경하기 좋은 하늘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어제 있었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곧 시작되는 수시 전력을 세우는데도 가장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 수준을 결정할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EBS 연계율이 70%에 이르는 등 쉬운 출제 경향은 이어졌고 수학에서 변수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어랑 영어는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수학은 더 어려운데 앞으로 수학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수학에 공부 좀 더 치중해서. 다음 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어나 수학의 AB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 기회입니다. 아직도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는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선정된 과목에 따라서 이제는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모의평가는 오는 6일 시작되는 수시 지원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모의평가가 학생부보다 높다면 6번의 수시 기회 가운데 반 이상을 상향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모평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한 4개 정도는 적정 지원을 하고 한 2개 정도는 하향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모의평가를 통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한 뒤에는 자신의 취약 부분 보완과 함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동대구 역세권 교통 개선 문제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국책사업으로 대중교통 연계도로로 구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한근수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중교통은 파급 효과가 큰 도시철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고속버스, 시외버스, 승용차 이용객이 집중돼 혼잡이 매우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동선을 분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성 한근수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대구의 신발전축인 금호강 주변과 동대구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표면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포트홀이 600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에 모두 600여 건의 도로 파손 현상이 발생해 1차 긴급 보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완전 복구할 계획입니다. 부산국토청의 조사 결과 국도의 포트홀은 여름철 장마 기간인 7, 8월에 1,300여 건이 발견돼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겨울철 760여 건, 해빙기인 3, 4월에 560여 건 등 연간 3,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일에 개막합니다. 지난해 오페라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는지 윤태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러브 위 로스트, 즉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축제 개막작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칼라프 왕자의 도전을 그린 이 오페라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등 주옥 같은 노래가 일품입니다. 대구 출신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고 대구 출신으로 합창단을 꾸려 더욱 의미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대구는 알짜배기 진국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거장인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국립오페라단이 준비한 작품으로 대구시향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 밖에 창단 30주년을 맞은 영남오페라단이 세익스피어 원작의 희극 윈저의 명랑한 아낙네들을 공연하고 라트라비아타와 마술피리를 이탈리아와 독일 극장이 각각 선보입니다. 대구 하면 오페라가 돼 있는데 정작 대구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대구가 오페라로서 정말 프라우드한 도시라는 것을 재단이 되어서 우리가 대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하고. 지난해 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얼마나 내실을 갖추고 친숙하게 다가설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2014 수성아트피아 연극축제를 엽니다. 올해 연극축제는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극단 여행자와 드림플레이를 비롯해 대구의 맥시어터, 신생극단인 광대모둠 등이 참가합니다. 축제 개막작은 지난해 딤프에서 대상을 받은 맥시어터의 창작 뮤지컬 사랑꽃이고 동아연극상 작품상 등 3개 부문 수상작인 극단 드림플레이의 알라바이 연대기와 관객 모독, 맷밤 묵고 가소, 로미오와 줄리엣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대구시가 구군별로 의사회,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연휴 기간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5월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 농업인들은 요즘 힘이 나질 않습니다. 흠집 투성인 사과를 제대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기란면 대사리 한 과수원. 여름 사과 홍로가 붉게 익어 보기에도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과마다 흠집 투성이로 제대로 된 상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갑작스런 우박으로 이곳뿐만 아니라 도내 8개 시군에서 1,800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령의 농업인들은 그나마 성한 사과를 찾아 이른 아침부터 사과 따기에 나섰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리 농사지기가 팔로 가기에 한 개 10만 원, 11만 원씩 뭐 이래 하니까 우리는 이거 뭐 만 원도 못 받으니까. 여름 사과인 홍로뿐만 아니라 가을 사과 부사도 우박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은 올 가을이 더 걱정입니다. 흠집 투성인 사과를 공판장에 내도 20kg 한 상자에 15,000원 선. 그나마 상하차비를 떼고 나면 만 원도 남지 않습니다. 주스용으로 납품해도 7,000원 선에 불과해 농약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 백화점 가고 뭐 이런 건 한 개도 없고, 근데 기스인데 기스라도 이 값이 좋은 것 때문에 값도 뭐 이렇게 기스는 값이 영 안 돼. 농작물 재해보험에 든 농업인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소득의 60-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마하다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일찍 찾아와 좋은 사과도 값이 떨어지면서 우박사과 팔아주기 운동도 추진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과 추수 등으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을 맞아서 발열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 들쥐 배설물이 공기 중에 날리면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신증후군 출혈열은 물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한편 야외 활동 후 급성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환경부의 조사 결과 진폐증으로 판명된 안심 연료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연료단지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폐증 환자에게는 진료와 약제 비용을 우선 지원하지만 산업재해 인정 등 별도의 대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 의심 환자와 건강 영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추가로 건강검진을 해 환경성 질환으로 확진되는 경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를 융합한 포항만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대학과 대구 경북 유일의 무역항인 영일만항,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까지 갖춘 포항이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철강산업 성장 한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의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오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산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포항이 창조 경제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남고 또 외부의 인재들도 같이 와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KTX 개통을 통해 대외 접근성을 높여 물류산업과 해양관광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포럼 개최와 아이디어 공모전, 강소기업 대상 시상 등 창조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가 노래 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구군 교차 단속을 해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구군 교차 단속을 해서 노래 연습장인데 술을 보관하거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은 13곳과 단란주점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의 업소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이 교육부로부터 산학협력 중개센터로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4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산학협력 중개센터는 현장 실습이나 창업교육, 기업 지원 등의 산학협력 사업이 대학별로 진행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북대는 지난 5월 산학협력 사업평가에서도 2년 연속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액인 연간 58억 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의 산학협력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중국과 글로벌 산학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남대 노석균 총장 일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중국기술교역소, 과학기술발전 전략연구원 등을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과 인적 교류, 공동 연구 등에 협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총장이 단기 학생 교환과 공동 학위 과정 설치 등을 영남대에 요청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영남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는 제법 덥겠습니다. 어제 26.6도였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22.7도에 머물렀던 안동도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팔 차림이 더 어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2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김천과 구미는 현재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낮 동안 27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또 추석 당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보름달 구경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